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치 않는 과식을 하는 이유는 입니다. 과식을 종종 하시죠? 네.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이게 이제 과식이 되겠죠? 네. 그런데요, 평소보다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 아니면은 좀 불편하기까지 해. 그러면은 내가 과식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과식인데요. 과식의 진짜 의미는요.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내가 더 먹는 것, 이걸 이제 과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쓰는 게 있죠. 내 몸이 쓰는 것은 기초대사량, 활동, 운동, 이걸 다 합친 양이 내 몸이 쓰는 겁니다. 이거보다 내가 더 먹어요. 이걸 이제 과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은 당연히 증량, 살이 찌겠죠. 내 몸이 쓰는 것만큼 먹는 것을 온식이라고 합니다. 네, 온식의 다른 말은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온식도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나인분, 1인분에 대해서 나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체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쓰는 만큼 먹으니까 그대로 있겠죠.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덜 먹는 것, 이걸 이제 덜 먹기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감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내 몸이 쓰는 것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네, 내가 먹는 건 내가 잘 알죠. 근데 내 몸이 쓰는 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내 몸에 체중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어제 내가 먹은 양이 내 몸에 쓰는 양입니다. 체중 변화가 없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걸 온식이라고 하고요. 온식은 내 몸이 쓰는 것과 내 몸이 먹는 게 내가 먹는 게 같은 것, 이게 온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먹은 양, 체중 변화가 없다면 어제 먹은 양이 내 몸에 평소에 쓰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내 몸에 쓰는 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은 가장 쉽게 알 수 있죠. 여기서요, 어제 먹은 양, 이 양이 무슨 뜻이냐? 이게 무게냐? 칼로리냐, 아니면은 좋고 나쁨이냐, 뭐가 들었냐, 성분이 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피죠. 부피를 아는 게 바로 내 몸이거든요. 배에는 많은 양이 들어갔냐, 위장에는요, 적은 양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과식이냐, 아니면 덜 들어왔으면 조금 허전함을 느끼겠죠. 네, 이게 이제, 물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종류에 따른 차이는 거의 차이가 아니고요. 거의 다 양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 빼놓고는요, 다 음식입니다. 아메리카노도 음식이고요. 차, 음료, 이런 거 다 음식이고요. 제로 칼로리, 이것도 다 음식입니다. 물 빼놓고는요. 또 우리가 과식이라고 하면은 한 끼 과식하고 하루 과식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내 몸이 쓰는 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것을 얘기할 때 그거가 하루에 쓰는 거거든요. 이 하루에 쓰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한 끼 과식했다기보다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끼 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의도적이건 아니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 과식을 하면 그 다음 끼를 덜 먹거나 아니면은 과식이 예상되면은 그 전끼부터 좀 줄여가거나 그래서 하루의 총량을 그래도 안 늘리려고 하는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총량으로 과식하지 않기, 이게 이제 하루 총량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식하고 같은 말이 나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쓰는 것만큼 먹는 것, 이게 이제 나인분인데요. 의식점에 가면은 나인분을 주질 않고 1인분을 줍니다. 네, 1인분은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 똑같이 나오는 1인분은 대충 어떻게 맞춰질까요? 그게 이제 다수의 평균보다 한 1.2배 내지 1.5배 많은 것, 이게 1인분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줘야지 우리 문화가 맞거든요. 낭비는 한이 있더라도 의식점에서 적게 주면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욕 먹습니다. 네, 그래서 1인분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과식입니다. 나인분보다 아마 적게 주는 1인분은 아마 찾아볼 수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과식이 있고요. 폭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과식은요, 나인분의 2배보다 적은 것, 이게 과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네. 여기 이제 과식 정도가 되는 거죠. 폭식은 뭘까요? 2배가 넘는 것, 이게 폭식입니다. 2배만 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5배, 어떤 분은 10배 이렇게 넘어갑니다. 10배 이상 넘어가면은,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병이라고 합니다. 폭식증이라는 병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과식인데요. 이게 원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식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왜 과식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이유가 반드시 나오죠. 첫 번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음식이 맛있어서입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가 식탐이 많아서입니다. 이건 음식 얘기가 아니고 자신 얘기죠. 내가 식탐이 많아서 또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네,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남길 수가 없어서, 예, 남기면은 음식을 남기면 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가 외식 또는 회식을 해서, 아까 이제 음식 중에서 나오는 1인분은 이미 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1인분만 드시지 않잖아요. 뭐 2인분도 드시고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식이죠. 네, 그러니까 외식과 회식 때 그대로 먹으면은 전부 다 과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드러난 이유죠.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 나는 원치 않았는데, 다섯 번째 이유인데요. 나도 모르게 더 먹었다. 네, 이런 이유가 있죠. 또는 내가 주의를 그렇게 했는데 안 먹으려고 과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과식했다. 네, 또는 습관적으로 과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여섯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예 대놓고 과식하겠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은 먹기야말로 내 인생의 낙이야. 이렇게 하면서 과식을 하시든지. 네, 이게 이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러난 이유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가 음식이죠. 다른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내가 음식이 문제니까 주의하고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진짜 숨은 이유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과식의 덫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숨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과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과식이 문제예요. 내가 과식했어. 이걸 어떻게 과식을 안 할까? 이걸 문제시합니다. 문제시하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 관리하겠다를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두 번은 이게 통합니다. 한두 번은 이제 과식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혹시 이미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악순환을 합니다. 또 아무리 주의를 하고 아무리 문제시를 하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또 과식을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네, 과식의 늪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문제시했을 때 아니면은 또 그걸 갖다가 주의하고 관리만 하겠다고 했을 때 빠지는 게 바로 과식의 늪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진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네,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사실 그게 모든 이유라 그랬죠. 뭐 고통, 병, 심지어 노화까지 이 모든 원인이 딱 거의 뭐 한 가지다. 그게 바로 힘듦과 지나침이다. 예, 힘듦과 지나침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과로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쓰는 것. 예, 과로를 하는 건데요. 네. 과로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과로, 몸을 지나치게 쓰는 것, 아니면은 뇌과로, 뇌를 지나치게 쓰는 것. 네. 이제 짐작이 되시죠? 어떤 걸 지나치게 쓰시는지. 요새는요, 과거에는 정말 몸과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뇌과로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뇌과로세요. 하여튼 과로를 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걸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로에는 몸과로가 있고 뇌과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몸과로를 하면은 당연히 피로감을 느끼겠죠. 네, 이럴 때 피로감은 기분 좋은 피로감입니다. 피로하긴 하지만은 뭔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좀 편안해요. 근데 피로하죠. 그리고 잘 쉬어집니다. 이게 편안하게 쉬게 돼요. 그리고 잠도 참 잘 옵니다. 네, 자려고 하지 않아도 잠이 잘 오거든요. 반면에요, 뇌를 과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데요. 뭔가 기분이 나빠요. 뭔가 불편해요. 그럼 뭔가 그냥 긴장돼 있어요. 예, 그리고 쉬려고 해도 쉬고 싶어요. 정말 쉬고 싶은데 잘 쉬어지지 않아요. 자고 싶어요. 그런데 잠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몸가로와 뇌가로의 차이입니다. 뇌가로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네, 이게 이제 진짜 이유가 되는데요. 뇌가로를 하는 첫 번째 이유. 네, 첫 번째 이유는 네, 이미 아까도 이제 드러났지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바로 뇌의 가로라는 거죠. 몸을 뭐 많이 썼다 이런다고 몸 자체가 지나치게 쓸 수가 없는 방어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지나치게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스트레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막노동을 했다고 꼭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싫어했을 때, 그걸 뭐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한다고 했을 때, 네, 또는 뭐 내가 부당하게 이런 일을 해야만 한다고 뭐 지시를 받았을 때, 이때 느끼는 게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게 바로 뇌가로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대부분은 다 뇌가로라는 거죠. 두 번째가요, 감정 반응입니다. 감정 반응. 예, 감정 반응이라는 것은 뭐 싫어한다, 불만이다, 또는 뭐 화가 난다, 아니면은 내가 화가 나는 것, 이렇게 감정들을 억압을 했다, 아니면은 불안하다, 우울하다, 뭐 등등 이렇게 내가 감정 반응이 크잖아요. 예, 그럴 때 뇌가로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또 거의 바로 이어서 과식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감정 과식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크게 일었을 때 내가 과식하는 것, 이걸 감정 과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예민함입니다. 내가 예민하잖아요. 예민하다는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은 이제 몸이 예민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몸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뇌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뇌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뇌 가로고요. 네 번째, 아까 제가 뇌를 과로하면은 쉬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쉬지 못하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뭘 해요? 네, 뇌를 또 반했습니다. 쉬지 못하면 어떻게 쉬어야 되나, 뭐, 온갖 생각들을 하고요. 잠을 잘 못 자면은 또 잠 못 자면 큰일 나는데 등등 또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뇌가 과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생각 과다가 뇌를 과로하게 합니다. 네, 생각 과다, 뭐, 잡생각이 많다, 또는 과거 기억이 많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또는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한다, 현재 고민이 많다, 또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려고 한다. 아니면 남은 또 다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걸 다 알려고 한다.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네, 이게 전부 다 뇌 가로를 일으키는 생각 과다입니다. 의외로요,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뇌 가로를 일으키는 게 가장 우리들이 흔히 하는 TV, PC,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네, 이거 하시면서 즐겁죠? 네, 어떤 걸 보면은 뭐 웃음이 절로 나오고, 내가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이 스마트폰 하면은 생각을 덜 할 수 있어 하면서 또 그걸 봅니다. 거기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야말로 뇌 가호로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요. 하고 나면 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TV, PC,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이렇게 그 볼 때는 재밌어요. 근데 보고 나서 이렇게 산뜻한 피로감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적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기분 나쁜 뭐 이런 피로감이에요. 네, 그리고 머리도 좀 복잡해져요. 쉬어지지도 않아요. 잠도 잘 안 와요. 네, 대표적인 뇌 과로죠. 이게 이제 진짜 이유고요. 네, 몸 가로도 있기는 합니다. 몸 가로는 이제 이렇게 여행을 즐겁게 했을 때, 네, 특히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네, 뇌는 즐거워요. 근데 몸이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행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2, 3kg 찌우고 옵니다. 네, 힘들기 때문에, 지나치기 때문에 더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찌우고 온다는 거죠. 내가 성취를 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뭔가를 성취를 했어요. 뭐 공부를 잘했다든지, 돈을 벌었다든지, 뭐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몸가루가 옵니다. 몸을 지나치게 쓰거든요. 또 내가 헌신을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네, 그럴 때도 얼마나 보람차요? 네, 결과가 있으니까, 뭔가 달라졌으니까. 그렇지만 내 몸은 어떻게 돼요? 과로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몸 과로가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식하는 이유를 다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과식이 아닌, 네, 온식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온식하려고 하는 게 아까 제가 과식의 늪이라고 했잖아요. 주의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원인이었던 힘듦과 지나침을 해결하는 게 진짜 온식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 몸맘 회복 훈련인데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중에는 뭐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늦잠 자고 이게 정말 몸에는 힘든 거거든요. 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두 번째가 같은 시간에 밥 먹기인데요. 이게 이제 같은 시간에 반드시 먹는 거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뭐 두 끼든 세 끼든 관계없습니다. 주식이 아닌 것,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걸 안 먹어도 되고 이걸 간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주식 간식만 가리면 됩니다. 이건 주식이고 이건 간식이다. 그러면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식거리로 주식 먹어도 되고요. 주식거리로 간식 먹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빵, 떡, 과자로 주식해도 되고요. 뭐 돈가스, 짜장면 이걸로 간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와 양은 마음대로 먹기. 근데 약간의 이제 먹기 훈련이 좀 필요하시긴 해요. 네, 그 첫 번째 먹기 훈련은 건 뭐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는 네, 뭘 먹던 간에 음식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음식 사진을 찍어요. 아니면은 음식 먹으면서 뭐 스마트폰을 봐요, TV를 봐요, 아니면 신문을 봐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음식의 맛에 집중하시고, 또 이렇게 음식의 맛에 집중을 하시면 맛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뭐 옆에 분하고 대화하는 정도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뇌가 힘들어 가지고요. 더 먹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느리게 먹기예요. 예, 느리게 먹기라는 것은 이제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까지가 시간을 충분히 잡으라는 건데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대충 얘기를 하면은 뭐 20분 넘기기, 예, 이런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20분만 한 끼마다, 몇 끼마다 20분 정도만 넘겨보시라는 거죠. 이걸 느리게 먹기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하신다면은 물 2리터 마시기. 네, 물론 이미 마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커피차, 음료만 마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더 마시기를 하면은 여기까지만 먹기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예민함이 뇌가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이 필요하고요. 쉬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쉼 훈련, 숙면 훈련.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깨어 있을 때는 쉼을 기본 모드로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밤에는 잠 대신 자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쉬겠다고만 하셔라. 예, 그러면은 숙면이 됩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당연히 뇌가로를 일으키는 주범인 TV, PC, 스마트폰, 그리고 생각 줄이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맨 처음에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지나치게 했던 그걸 해결하셔야죠. 네,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쉽게 하기라고 합니다. 쉽게 하기는요, 제가 이렇게 네 글자로 이 훈련하는 방법을 네 글자로 압축을 했어요. 그 네 글자가 뭐냐면은 원십행평입니다. 원십행평. 네, 첫 번째 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또는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의 질문입니다. 자신한테 질문해야 되겠죠. 네,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네, 아니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다, 안 한다. 예, 그래서 원하는 것인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게 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쉽.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쉽게 하지?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쉽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답이 안 나오고 막막해요. 예, 그런데 진정으로 질문하잖아요. 예, 그러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게 따지지 마시고요. 바로 실행을 하세요. 예, 일단 실행을 하시고 보시라는 거죠. 네 번째, 행함이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평가할 수 있죠. 예, 잘했네, 못했네. 예, 당연히 처음엔 잘 못합니다. 네, 처음에는 실패를 하고요. 예, 처음엔 실수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굴하지 마시고요. 또 시작하세요. 네 번. 이 R10 행평을 이걸 반복하시잖아요.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네, 실수가 없어지고요. 예, 실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내 몸마음이 됐든, 내가 하고자 하는 뭐 성취가 됐든, 내가 하고자 하는 관계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네. 쉽게 하게 방법을 잘 찾아지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정 안 되면은요, 닥터유가 쉽게 하기에 많은 것들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원치 않는 과식을 반복하셨나요? 네, 그래서 주의와 관리를 하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셨나요? 네, 지금부터는요, 과식이 아닌 온식하기를 훈련해 보세요. 주의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합니다.